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규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를 하는데 1차 정규화는 이제 성격이 같은 컬럼은 그냥 한 컬럼으로 만들고 중복해서 데이터를 넣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2차 정규화는 이제 종속 정보를 제거하는데 프라이머리 키랑 관련된 종속 정보를 제거하는 건 2차 정규화. 프라이머리 키와 관계없는 종속 정보를 제거하는 건 3차 정규화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정규화랑 3차 정규화는 결국 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그게 프라이머리 키랑 관련이 있냐 없냐만 다른 거고요. 그럼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오늘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규화 실습을 하고 또 ERD를 그리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겠습니다. MySQL 워크벤치를 실행시킵니다. 실행시키면 여기 왼쪽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요 상태일 텐데 요 두 번째 ERD 그림 이걸 누르면 지난번에 그렸던 그 그림이 나와요. 아마 요거 파일명인데 뭐 챕터 3 ERD 그런 식으로 저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 이름을 그냥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과목용으로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ERD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모델 하나에 ERD 여러 장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추가를 해갖고 또 다른 ERD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챕터 8하고 챕터 6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정규화 8장 정규화를 배웠으니까 8장 연습 문제를 먼저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 그리드가 안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토글 그리드에서 그리드를 없애버리고 모델은 오늘은 종이 사이즈를 그냥 이렇게 세로로 그리겠습니다. 가로로 놓으니까 자꾸 화면이 이렇게 이동돼서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놓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챕터 8의 2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수강 과목 정보를 관리하는 엔티티를 설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1정규화를 시행하시오. 여기 보면 수강 과목 1, 수강 과목 2, 수강 과목 3, 수강 과목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강 과목 1, 2, 3를 같은 성질에 있는 거를 컬럼을 여러 개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컬럼을 하나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1정규화입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학생의 수강 과목 학생의 수강 과목 그리고 학번이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될 거고 이름 그냥 수강 과목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여기 수강 과목 보면은 수강 과목이 지금 원래 이 책에 있는 그림에는 4개까지 넣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일 성질이니까 컬럼을 하나로 바꾸면 수강 과목이 지금 같은 학번에 수강 과목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학번이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없겠죠. 그쵸? 왜냐면 프라이머리 키 중복돼서 안 들어가야 되는데 학번이 1번인 사람이 뭐 A 과목 듣고 학번이 1번인 사람이 또 B 과목 듣고 그럼 1A, 1B, 1C 하면 1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학번 하나로만 프라이머리 키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수강 과목 1, 2, 3를 수강 과목 하나로 바꿨을 때는 이 수강 과목 이것까지 프라이머리 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프라이머리 키는 상단으로 올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챕터 3의 챕터 8의 2번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8의 2. 다음 3번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쫙 듣지 마시고, 제가 이제 연습 문제를 푸니까 지금 이제 3번 나가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먼저 워크벤치로 3번 문제를 보고 직접 한번 ERD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다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린 거랑 한번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생각하는 사고력이 향상되고 실력이 향상돼요. 그냥 계속 보기만 하면 볼 때는 하고 아는 것 같은데 다 본 다음에 그려라 그럼 못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답을 보기 전에 먼저 그리는 연습을 하시고, 아마 그린 다음에 또 제 걸 보면은 원래 자기가 그렸던 거랑 많이 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깨닫는 그런 식으로 익혀야지 좀 빨리 그렇게 익혀야지 좀 실력이 내 것이 돼가면서 실력이 늡니다. 3번 문제 보면은 수강 과목 코드, 수강 과목명, 수강 학점 3개가 다 겹치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테이블명은 학생의 수강 과목, 그 다음에 학번, 이름, 수강 과목 코드, 이름을 위로 올려야죠. 수강 과목 코드, 그리고 수강 과목명, 수강 학점.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수강 과목 코드, 수강 과목명, 수강 학점은 같은 속성이 지금 2, 3 연속 나가니까 2, 3는 다 빼고 하나만 만드는 거. 이게 제1 정규화입니다. 근데 제1 정규화할 때 프라이머리 키가 바뀌죠. 프라이머리 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수강 과목 코드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위에다 쓰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1 정규화를 마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수강 과목명하고 수강 학점은 수강 과목 코드의 종속 정보잖아요. 그 종속 정보는 떼내는 거, 그걸 우리가 제2 정규화라고 했죠. 근데 제2 정규화 또는 제3 정규화인데 종속 정보를 떼내는 거. 근데 이 수강 과목 코드가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의 종속 정보를 떼내면 제2 정규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것의 종속 정보를 떼내면 제3 정규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제2 정규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목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과목으로 하겠습니다. 과목 코드, 과목명, 학점. 몇 학점짜리냐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종속 정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강 과목 코드가 지금 여기는 이 과목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린 키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포린 키로 연결할 때는 이거를 그냥 삭제해 버리고요.
선을 연결해서 포린 키를 만들어야죠. 포린 키 이제 이거는 프라이머리 키랑 관련된 거니까 1대 n 아이덴티파잉 릴레이션십으로 가야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찍고 그 다음 여기를 찍으면 과목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목 코드를 위로 올려 적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종속 정보가 하나 또 있죠. 이름도 학번의 종속 정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도 이제 따로 떼냅니다. 그러면은 학생 학번 이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 학생의 수강 과목의 학번이 이 학번에 이게 지금 포린 키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학생의 수강 과목에서도 이 학번을 이렇게 삭제해 버리고 1대1 아이덴티파잉 1대 n 아이덴티파잉 이걸로 이렇게 선을 긋겠습니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고 이거를 제일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이 코드가 저절로 만들었을 때 이 1번 붙는 게 여기 학번이 있어 갖고 같은 그림에 같은 컬럼 있으면 이렇게 이름을 얘가 좀 바꾸는 일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1 이런 거 없애고 그냥 학번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그림이 결국은 제1정규화 3번 문제에 제1정규화랑 제2정규화를 다 맞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3번을 제1정규화랑 제2정규화를 했던 이 그림이 나왔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름은 빼야겠죠. 이름은 뺍니다. 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242페이지의 3번 문제를 지금 제1정규화랑 제2정규화를 하면 이 그림이 되는데 사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뭐예요? 지금 3번에 보면은 이름은 학번의 종속 정보니까 따로 테이블 떼냈고 또 수강 과목명하고 수강 학점은 과목 코드의 종속 정보니까 또 이렇게 떼냈잖아요. 이렇게 다 떼내고 나니까 보세요.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얘를 그냥 MDN Identifying Relationship 이렇게 바꾼 거랑 똑같죠. 그 그림하고. 그러니까 이게 학생의 수강 자꾸 바뀌네. 이 학생의 수강 과목 결국은 학생이 여러 명 있고 그쵸? 과목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테이블은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했냐 그 매핑한 MDN 매핑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학생도 과목을 여러 개 듣고 과목에도 여러 학생이 있고 MDN 이게 결국은요 이게 제가 이제 뭐 ERD를 그리거나 또 우리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제1정규화만 하세요. 제2정규화만 하세요. 그런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게 제2정규화냐 제3정규화냐 제1정규화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그건 그냥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이걸 그리는 연습을 하면은 3번 문제를 딱 보면은 한 번에 이 그림을 딱 그릴 수 있어요. 3번 딱 보면은 학생이 수강 신청하는 거네. 그럼 학생 테이블 있고 과목 테이블 있고 MDN 테이블이 학생의 수강 과목이다.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3번 그림은 사실 뭐 그걸 정규화를 해갖고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하고 과목을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MDN을 연결했다. 그쵸? 학생 과목 만들고 MDN을 연결했다. 아니면 3번 문제의 그 테이블에서 제1정규화랑 제2정규화를 했다. 뭘 하든 결과는 이 그림으로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는 결국은 설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수강 신청은 설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3번 그림처럼 문제 3번 책처럼 그린 다음에 정규화를 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그림을 완성해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레이어 챕터 8.3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학생의 수강 과목 정보에서 전공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보강하였다. 이 엔티티에 대해 제1정규화, 제2정규화, 제3정규화를 시행하시오. 이 문제는 3번 문제의 테이블 그대로 사용해서 이걸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더 들어갔어요? 전공 코드랑 전공명이 들어갔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전공이란 건 학생의 전공이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서는 무슨 뭐 복수 전공이니 그런 거는 지금 생각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생의 전공이 하나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공은 그냥 전자공학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한 전공에는 학생이 많죠. 그러니까 전공과 학생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그냥 정규화를 해서 전공명은 전공 코드에 딸려 있으니까 테이블을 분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공 테이블하고 학생 테이블을 그냥 1대 n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뭐든 어떻게 하든 결과는 같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다가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이것도 꼭 반드시 여러분 직접 먼저 그려보셔야 돼요. 테이블 하나 만듭니다. 전공, 그쵸?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전공 코드, 전공명은 그냥 일반 컬럼, 이렇게 되고, 전공에 학생이 막혀요, 학생의 전공이 막혀요. 그렇죠? 전자공학과라는 전자공학과 속에 여러분이 이름이 들어있진 않잖아요. 여러분 속에 전공이 들어있겠죠. 전공이 뭔지. 그러니까 학생의 전공이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 1대 학생 다, 그쵸? 그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학생에서 전공 코드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죠. 학번 하나로 프라이머리 키니까 이거는 1대 n non-identifying relationship.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맞죠. 점선으로요. 그래서 4번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챕터 3, 3번, 4번 이렇게 한글로 쓸까요? 3번, 4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2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갖고 전공 코드가 없었던 건 3번, 이제 전공 코드 넣으면은 4번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4번 문제를 보면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4번 그림을 딱 보고 4번에 이제 그 표를 딱 보고 이 그림을 한 번에 이렇게 딱 그릴 수 있으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중간고사는 바로 다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RD를 확실히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 ERD가 뭐 이렇게 막 제1정규화, 제2정규화, 제3정규화 그런 것에 막 법칙에 얽매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다 가는 겁니다. 한 전공의 학생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 n이고 1이 부모고 n이 자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식 테이블의 foreign key는 부모 테이블의 primary key. 이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쵸? 자식 테이블의 foreign key는 부모 테이블의 primary key. 이렇게 되고, 학생은 그냥 있는 거죠. 과목도 그냥 있고. 그리고 학생이 과목에 수강 신청한다.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냐. 학생과 과목은 서로 소속 관계가 없잖아요. 전공과 학생은 학생이 전공에 소속되지만 학생과 과목은 서로 소속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과목 코드가 바뀌거나 과목의 학번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얘는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냐, 그 M-된 매핑 테이블, 그게 학생의 수강 과목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은 결국 제1전교와 제2전교와 제3전교를 한 결과랑 그냥 이렇게 뭐 1대 N 이렇게 선 이어서 그린 결과랑 최종 결과는 결국 같다. 그렇습니다.